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런던 대학교 골드스미스 대학 정치학부에 계시는 윌리엄 데이비스 교수님의 행복산업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데이비스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던진 질문은 누가 우리에게 행복을 강요하는가, 그리고 행복이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라는 주제인데, 웰빙 힐링, 행복지수, 긍정의 심리학, 사람들의 감정을 측정하는데 혈안이 된 과학과 정부와 기업, 행복의 강요가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행복산업의 시대,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측정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본주의의 새로운 최전선에 서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행복이 우리 내면의 니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적으로 구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운을 불러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논리 책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고, 또 돈과 운을 부르는 그런 책이다 하면 너도 나도 막 사보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요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진짜 이 돈과 운을 불러서 우리가 행운을 맞이한다는 공식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 돈과 운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통찰적으로 보게 하는, 어찌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내가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또 다른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장 깊게 오래 읽었을 번역자 황성원 선생님의 옴기니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불행의 경우 문제는 너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다. 문제는 너의 능력과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너의 짐승의 길을 강요하는 저들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날 때부터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왕자님 공주님이 누리는 것도, 그저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말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닌지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가 부단하게 우리에게 떠안기는 모멸감과 소외, 좌절과 공허함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통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 그리고 그 덕에 얻어진 소외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연대 속에 찰나의 휴식처럼 깃드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지 모른다. 문제는 너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다. 자,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지, 그 문제를 바로 저자 윌리엄 데이비스 교수의 이 책 서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창립 이후 매년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경제포럼은 전 세계의 경제적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 역할을 해왔다. 1월 말엽 며칠간 진행되는 이 회의에는 기업 임원, 고위 정치인, 비정부 기구 대표,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모여 세계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놓고 고민하는 한편 그 처리를 맡고 있는 의사결정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경제포럼이 아직 유럽 경영포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1970년대에는 유럽의 생산성 증가율 급감이 주요 화두였다. 1980년대에는 시장 규제 완화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1990년대에는 혁신과 인터넷이 주목받았고 세계 경제에 활기가 돌던 2000년대 초에는 9.11 테러 이후 안보가 부각되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권이 붕괴된 이후 5년간 다보스 회의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과거의 화려한 모습을 다시 무대 위에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다. 2014년 회의에는 잘못 찾아온 듯한 참가자 한 명이
억만장자와 톱스타, 국가 원수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바로 불교 승려였다. 매일 아침 회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 각국 대표단은 이 승려와 명상을 하면서 긴장 이완 기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법의를 갖춰 입은 그는 아이패드를 손에 쥐고 이렇게 말했다. 그냥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풀밭에 앉아 양떼를 지켜보는 목동처럼 말이죠. 청중들의 영적 초원을 굽이굽이 흘러다니는 것은 십중팔구 귀국길의 장관에게 안겨줄 불법적인 선물과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백 가지 생각들이었으리라. 경쟁의 목을 매는 다보스 조직 위원들이 그냥 아무 승려나 데려왔을 리는 만무했다. 그는 엄청난 엘리트 승려였다. 마테오 리카르라는 이름의 이 승려는 프랑스 출신의 전직 생물학자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유명 인사에 가깝다. 달라이 라마의 저서를 프랑스어로 옮긴 번역자이자 행복을 주제로 테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명성 덕분에 리카르는 행복에 대한 강연자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는 수년간 위스콘신 대학에서 수행하는 한 신경과학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수준의 행복이 뇌에 어떻게 새겨지고 시각화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 번에 3시간 동안 피실험자의 머리에 256개의 센서를 부착한 뒤 비참함에서 황홀경 사이의 눈금으로 등급을 매긴다. 리카르는 마이너스 0.45점을 받았다. 비참함은 플러스 0.3이고요. 황홀경은 마이너스 0.3인데 마이너스 0.45니까 완전히 황홀하고 행복한 거죠. 연구자들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점수였다. 이제 리카르는 자신의 노트북 윗면에 이 점수표를 복사해서 붙여놓았다. 자랑스럽게도 그의 이름은 가장 행복한 자의 위치에 당당히 놓여있다. 리카르가 2014년 다보스 회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반적인 관심의 초점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의미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관심의 초점이란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이기 때문에 바로 경제인들의 관심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이 시장의 규제 완화나 아니면은 그 혁신과 인터넷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포럼에는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다. 긍정의 심리학, 불교, 인지행동치료, 신경과학의 원리들을 혼합해서 만든 긴장 이완 기법이었다. 2014년 회의에서 심신의 행복과 관련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세션의 수는 25개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였다. 뇌를 다시 연결하기 같은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신 기법을 소개했다. 건강이 재산이다 세션에서는 향상된 충족감을 좀 더 친숙한 형태의 자본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다.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세션이 마음을 더 잘 추스리고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 양식을 지원하는 기기, 앱, 조언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마케팅 전시장과도 같은 모습이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여서가 아니라 행복 자체는 그냥 느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기술적인 것으로 그리고 기계 등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작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마음의 평화를 깰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회의는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았다. 모든 대표단에게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주어졌다. 이 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최근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꾸준히 보내주는 장치였다. 착용자가 충분히 걷지 않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이 평가 내용은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생활 양식과 만족 상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이를 통해 모든 행동을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미래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도 있었다. 다시요. 게다가 이를 통해 모든 행동을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미래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도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네요. 전통적으로는 실험실이나 병원 같은 전문적인 기관에서만 모을 수 있었던 형태의 지식을 개인이 나흘의 회의 동안 다보스를 어슬렁거리면서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엘리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다양한 변장이 가능한 행복은 더 이상 돈을 버는 중차대한 사업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장식품이 아니다. 죽치고 앉아서 자기가 먹을 빵을 직접 구울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이나 끌어들이는 뉴에이지적 관심사도 아니다. 행복은 계산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며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체로 이제는 전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요새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어떤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과거에 항상 어느 정도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공적인 자본주의의 미래는 스트레스와 비참함, 질병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안락함과 행복, 건강으로 채우는 우리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교와 척도와 기술이 마련되어 있고 작업장, 번화가, 가정과 인체 등 곳곳을 침투한다. 이 의제는 스위스의 산꼭대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미 멀리까지 확장되어 있다. 실제로 수년간 정책 입안가들과 경영자들은 그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는 중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공식적인 통계기관들은 오늘날 국가 행복 수준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발간한다.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같은 개별 도시들은 국가 행복 보고서의 지역판에 투자한다. 긍정 심리학 운동은 무익한 생각과 기억을 차단하는 법을 배우는 등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법과 슬로건을 전파한다. 이런 방법 중 일부를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아이들에게 행복을 훈련시키자는 생각은 이미 시험대에 올랐다. 다시 한번요. 이런 방법 중 일부를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아이들에게 행복을 훈련시키자는 생각은 이미 시험대에 올랐다.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최고 행복 경영자를 채용하고 구글은 마음 챙김과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내에 참 좋은 친구를 두고 있다. 전문적인 행복 컨설턴트들은 고용주에게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방법에 대해, 실업자에게는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는 법에 대해, 그리고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과학은 이 의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위스콘신의 연구자들이 마티우 리카르와 함께 했던 것처럼 신경과학자들은 행복과 불행이 뇌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각인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한편, 노래 부르기나 녹색 식물이 어째서 우리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신경학적 설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자극을 받으면 더 없는 행복을 촉발하는 부위와 고통 경감 스위치처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의 정확한 부위를 찾아냈다고 주장한다. 이 실험적인 정량화된 자아 운동 안에서 개인이 일기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맞춤형 기분 추적을 수행하는 혁신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영역의 통계적 증거가 쌓이면서 행복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이 모든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장했고, 어떤 지역과 생활 양식, 고용 형태 혹은 소비 양식이
최고의 정신적 건강을 발생시키는지 세심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우리의 기대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관리된 행복에 대한 이 같은 탐색에 전략적으로 쏠리고 있다. 전에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분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답을 찾는다. 동시에 이 정신적 건강의 과학은 경제학적, 의학적 전문 지식과 얽혀버렸다. 행복 연구가 갈수록 간학문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마음과 뇌, 신체와 경제 활동에 대한 주장들은 철학적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주장으로 탈바꿈했고, 그 결과 일반적으로 최적화된 인간의 상태에 대한 단일한 지표가 불쑥 등장했다. 분명한 것은 행복과 관련한 사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진 이들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권력자들은 이런 기술의 약속에 더욱 현혹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결과 일반적으로 최적화된 인간의 상태에 대한 단일한 지표가 불쑥 등장했다. 최적화된 인간 상태에 대한 단일한 지표가 불쑥 등장했다. 최적화된 인간에 대한 지표.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의 샘플링된 인간의 모습에 우리 모두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이죠. 로봇이죠. 그죠? 똑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니면 오토마타일까요? 아예 지능조차도 없고 끊임없이 반복된 행동을 보이는 것들. 이것이 어찌 보면 권력자들 또는 이 돈을 가진 그 최상위층들이 노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을 표준화시킨다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져 있네요. 행복에 반대할 수도 있을까? 엄청난 화두이죠. 여러분, 행복에 반대할 수 있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이거 너희들한테 필요하니까 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 안마의자, 거기에 앉아서 주물러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이것도 한 산업이죠. 안마의자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기천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 하면은 행복해져. 공부 잘해. 예전에 왜 공부 잘해지는 총명한 그 머리띠 있었잖아요. 그리고 총명탕 먹으면 똑똑해지고 공부 잘해서 행복해져.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산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거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뭐 120억 되는 아파트, 거기에 살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 규정돼. 이것도 똑같은 행복 산업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자니까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이 안경도 80만 원 정도 줬거든요. 다초점 렌즈에다 디자인 안경이야. 그래서 너는 이걸 쓰면 눈이 잘 보이고 아름답고 멋져 보일 거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야. 거기에 제가 또 이 안경을 선택했네요. 사실 돋보기 그거 15,000원짜리만 있어도 되는데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그런 화두에 의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네요. 여러분, 돈 벌으려면 행복을 팔아야 되겠어요. 이제 깨달았네요. 자, 행복에 반대할 수도 있을까? 철학자라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쟁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해했다. 물론 이때의 행복이란 풍부하고도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은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영국인들 뿐이라고 했다. 1990년대 이후로 긍정심리학과 행복 측정이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에 침투하면서
정책 이방가들과 경영자들이 행복과 건강 개념을 채택하는 방식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과학이 각자의 비참함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그에 기여하는 맥락을 무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 또한 이러한 불편함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정신적, 신경학적 조건들에 많은 관심을 쏟기 전에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정치적, 물질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 포럼의 증진들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의제를 포착했다면 다보스 포럼 같은 거죠. 일단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기분 추적 기술, 감정 분석 알고리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기법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적 번영을 위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행복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문만 되뇌는 긍정심리학으로는 많은 이들이 소비주의와 자기중심성을 쫓고 있음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정말 요즘에 마음 챙김 많이 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에 주로 긍정심리학을 많이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의 선택이 바로 이 행복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결국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벌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행복 산업, 행복해야 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돼. 행복 전해주는 이 신체 건강 기기를 사야 되고, 행복 전해주는 책을 사서 봐야 되고, 행복을 전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행복을 전해주는 방송을 들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이를테면 잠잘 때도 요즘에 유튜브 틀어놓고 잠을 자죠. 여러분에게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깊은 수면을 준다 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깊은 수면에 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결국 그것도 유튜브 수익으로 또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자신도 이 책 읽어주기를 왜 하는가? 결국 이 북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래서 책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책 자체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진리에 가깝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제안받고 우리가 새로운 나의 삶을 또 기획하고 디자인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네, 행복이 하나의 산업화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이러한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되게 많은 정말 깨달음을 주는 책이네요. 윌리엄 데이비스 교수의 행복산업, 자본과 정부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팔아왔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지인들과 함께 이 행복산업의 그 진실을 나누어 주시면 우리 사회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